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단어는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입니다. 우리 그중에서도 오늘은 고구려와 수강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당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동아시아의 정세가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당시 북쪽에 있었던 돌궐과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그리고 바다에 건너 있는 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력을 남북 세력이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한반도의 신라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을 우리는 동서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문제는 고구려에게 신하의 예를 다해서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러한 수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먼저 오히려 중국의 요서 지방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수나라의 문제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입하게 되는데요. 3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나라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수나라의 공격에 대한 고구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나라의 군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수 문제의 30만 대군 침입은 실패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수 문제를 이어서 즉위한 수 양제 또한 고구려에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양제 역시 11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양제는 30만의 별동대를 구성해서 평양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별동대는 우중문이라는 사람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자, 지도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도에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평양까지 갔다가 군사들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평양까지 오는 길에 일부러 싸우는 척하고 후퇴했다가 싸우는 척하고 후퇴했다가 이런 전술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양까지 수나라 군사들을 유인한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보내게 됩니다.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고 평양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평양까지 오는 길에 식량은 다 떨어졌고 군사들은 많이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나라 군사들을 살수에서 공격해서 크게 이긴 전투를 살수대첩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국력을 크게 소모했고 수나라 안에서도 내란이 발생해서 멸망을 맞게 되었습니다. 수나라 다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당 태종이 즉위했을 당시 태종에게는 당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당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고구려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위쪽에 보이는 부여성부터 아래에 보이는 비사성까지 쭉 있는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당시 천리장성 축조로 인해서 큰 권력을 손에 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고구려의 실권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강태종은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고구려를 공격해오게 되는데요. 당의 공격으로 인해
그 전에는 함락되지 않았던 대감성과 요동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은 자신의 고구려 공격이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시성을 공격했을 때 안시성의 성주와 백성들이 크게 저항해서 당의 공격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를 우리는 안시성 전투라고 부릅니다. 안시성 전투도 지도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파란 선을 보면 대감성을 공격하고 요동성을 공격하고 안시성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평양으로 가지 않고 이런 방식의 공격을 취한 이유는 평양으로 갔을 때 후방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구려가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견고한 성과 방어 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성은 대감성인데요. 여기 그 성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력한 철제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고구려는 군사들뿐만 아니라 말에도 갑옷을 입혀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철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격에도 고구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지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